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제는 필리핀의 최대 방송사 ABS-CBN이 5일 밤부터 방송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대형 언론사를 필리핀 통신위원회가 사업 허가를 취소하면서 방송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이 대통령의 딸랑이가 된 거죠. 이렇게 어느 나라이든지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C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 보건정책 전문가 등을 모아서 회의체를 구성했는데 이상합니다. 지금은 이 전문가 회의가 아베의 딸랑이 역할을 하느라고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언론과 국민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베는 5월 4일 비상사태 선언을 5월 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PCR 테스트를 왜 확대하지 않느냐, 큰 소리를 친 1일 2만 건을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인가,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베는 테스트 능력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는 아베라는 식으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베의 성의 없는 말장난에 분노한 일본 언론들과 국민들은 이어진 전문가 회의의 발표에 또 경악했습니다. 5일 전문가 회의의 회의 결과를 발표한 오미 위원장은 일본이 PCR 테스트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메르스를 겪지 않아서 사전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보건소 근무 직원이 애초부터 부족했다. 직원들이 방호복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테스트를 주저했다. 중증 환자들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 붕괴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등의 이유를 언급했는데 이 모든 내용은 5일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비난의 대상으로 도마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런 소리를 변명이라고 하냐는 거죠. 솔직히 전문가 회의는 정확한 판단 근거를 아베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부의 실책을 변명하는 집단이 아닌가 싶다 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5일 밤 고베 시장은 전문가 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역 보건소가 인력 부족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거나 근무 직원들이 몸을 사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베시는 1일 100건 이상 테스트가 가능하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민간 기관을 이용하도록 허용해 더 빠르게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기관은 도쿄에 몰려있다.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C19 대책 전문가 회의의 견해라는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일본의 정확한 실태, 앞으로의 정확한 예측 등이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테스트 건수와 결과 등을 나열하거나 막연한 뜬구름 같은 토론 내용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전문가 회의의 자료들은 최근에 일본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베 정부의 전문가 회의는 37.5도 이상, 4일 이상 발열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기가 2일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붕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준이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태와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도 갑자기 급변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문가 회의가 국민 세금으로 돈을 받아가면서도 영혼 없는 대책을 발표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전문가 회의의 실상이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 의사회 상임이사가 정부 전문가 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의사회의 인식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지난 4월 말에 했습니다. 이때는 라쿠텐이라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PCR 테스트 키트를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을 때입니다. 즉, 라쿠텐이 전체 직원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실시하려고 한 것인데 의사회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결국 폐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회의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라쿠텐의 테스트 키트는 정확하지 않아서 음성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회의 한결같은 우려는 의료 현장의 혼잡, 의료 붕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정부 전문가들의 우선 관심사항도 항상 의료 붕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일본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문가 회의의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과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질병예방통제센터 등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도시 봉쇄, 강제 휴업 조치 등도 분명한 격리와 치료를 위해 정확하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문가나 전문가 회의는 많이 이상하다는 거죠.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부와 의료 현장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일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전문적이지 못한 논리를 전파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 도지사와 후생상을 역임한 마스조의 요이치 씨는 전문가 회의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전문가 회의가 일본의 현재 실태를 감추고 있다는 것인데 실표 재생 산수를 비공개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독일은 최종 판정자가 16만 5,745명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자가 6,866명이며 실효 재생산 숫자는 0.76이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실효 재생산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한 명의 최종 전파자가 평균 몇 명에게 전파를 시키냐는 지표로 이를 기준으로 확대되는 중인지 종식되고 있는 중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문가 회의는 이 숫자를 계속 숨기고 있다는 거죠. 요이치 씨는 일본의 현재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베는 몇 달 동안 뭘 했는지, 또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본 언론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왜 저러고 있는지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눈만 꿈뻑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같이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아베는 전문가에게 책임을 미루고 전문가들은 영혼이 없고, 이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반도의 대대를 파병하고 전쟁 이후에는 지역발전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주었던 아일랜드가 한국 덕분에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일랜드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은 아니었으나 천여 명 안팎의 한계대대 병력이 영국군과 미군 등에 편성돼 참전했었습니다. 이런 고마운 아일랜드가 한국산 진단키트 덕분에 확진자 수를 급격히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간 전화통화에서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한국의 적극적인 진단검사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를 주시하다가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확진자 동선 추적을 한 결과 확진율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등 모든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며 이는 한국과 아일랜드가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해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버라드커 총리는 한국의 진단키트가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추가로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 개인보호 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극복 과정에 한국의 진단키트가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기쁘다라며 아직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긴급한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로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일랜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라드커 총리가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축하한 뒤 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버라드커 총리는 지난 2013년 교통관광체육부 장관 시절 방한 소감을 회상하면서 당시 가지 못했던 부산 방문 등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외교 채널을 통해 방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아일랜드가 한국산 진단키트 덕분에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 유럽에 밀려 변방으로 여겨졌던 한국 의료가 국제사회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빠른 생산과 기술력이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산 진단키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진단기법은 국제표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기술위원회는 한국의 감염병 진단검사 절차와 방법을 국제표준안으로 승인했고 오는 11월 최종 표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제 표준이 되면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매뉴얼을 가져다 쓰게 되는데요. 현재 국제 표준 승인을 앞둔 진단기법은 유전자 증폭 방식 체외 진단검사 부분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감염병 창궐 후 진단 체계를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것인지 가이드하는 매뉴얼인데요. 여기에는 한국 방역당국의 대처 과정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확진자 발생 후 진단키트 허가까지 정확히 보름이 걸렸는데요. 2에서 3개월 걸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상황입니다. 성홍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책과 팀장은 첫 확진 후 9일 만에 질병관리본부가 유전자 검출 방법을 진단키트 회사에 전달했고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빠른 사용 승인이 이뤄졌다라며 이런 매뉴얼이 다른 나라에 전수되면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단키트 회사들은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곳만 31개사인데 그중 CJ는 시설을 확대해 이달부터 하루 30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인력도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직원이 317명인 이 회사는 올해에만 400여 명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CJ뿐만이 아닌데요. 수젠텍, 코젠바이오텍 등 상당수 진단업체가 최근 1에서 2개월 새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웃돈을 줄 테니 제품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진단키트 외교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는 외교적 신뢰관계를 높이는 촉매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국가만 80개국으로 그중 루마니아는 2차례 한국산 방호복과 진단키트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수송기로 공수해갔고 페트루 모비아 루마니아 의회 의원은 진단키트 업체 바이오니아에 보낸 편지에서 확진자 급증 사태와 같은 악정 고투에서 최고 품질의 한국산 제품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웃돈을 주더라도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한국산 진단키트가 외교적 신뢰관계를 높이는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